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석유가 다시 한번 특히 중동 지역이 이제 화제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최대 산유국은 어디일까요? 아마 뭐 되게 중동 지역 국가 아닐까? 사우디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18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입니다. 세계 전체 산유량의 16.2%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서 최대 산유국입니다. 2위가 사우디입니다. 13.0%. 그리고 3위는 러시아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른바 셰일 혁명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 문제와 이제 그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글로벌 패권 전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룬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패권의 변화 방향 이런 걸 한번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피터 자이안이라고 지정학 전략가이다 에너지 전문가인데,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이렇게 들었습니다. 미국 없는 세계라는 게 지금 의미 있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이제 한 70년 동안 미국이 세계 각종 이제 굳은 일을 패권 국가로서 도맡아 왔는데, 지금 에너지 자급을 이뤘기 때문에 세계에 그런 일에서 이제 빠질 거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다른 각국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조금 얘기하기 전에 셰일이 무엇일까요? 석유를 포함하고 있는 암석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석유를 시추할 때는 암석층을 수직으로 이렇게 뚫어서 깊게 시추를 해서 이제 석유를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셰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안반에 포함되어 있는 석유를 이렇게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반을 결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수평으로 이렇게 쭉 뻗습니다. 시추 기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물의 압력을 통해서 이제 석유는 물에 뜨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석유를 시추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수압 파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에 지금 셰일이 많은데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 중동 지역의 석유 생산 단가가 이제 1배럴에 한 30달러 이렇게 됐는데, 과거의 셰일 생산 단가는 2014년에 한 75달러. 그러니까 경쟁이 되지가 않는 거죠. 미국이 셰일 생산을 늘리려고 하니까 중동 국가들이 석유 가격을 낮춰버렸어요. 낮추면은 이게 채단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 셰일 업체들이 도산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러자 이제 미국이 생산 단가를 낮추는 셰일을 통한 석유를 생산하는 생산 단가를 낮추는 기술 개발에 힘을 써서 지금은 한 25달러 선.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생산 단가가 배럴당 30달러인데 미국도 25달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가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에너지 이제 수출국이 됐고, 또 미국 경제도 지금 호황을 계속 유지한 한 가지 요인이 되고 있죠. 에너지 가격이 싸잖아요. 그 기업들이 비용이 내려가고, 또 외국에 나갔던 미국 기업들도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게들도 이제 기름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일자리도 많이 생겼어요. 셰일 산업이 이렇게 번창하면서 2015년에 한 250만 개인데 2020년이면 내년이면 50만 개 정도가 더 추가된다. 이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도 낮고 고용률도 되게 높은데요. 그러면 이게 셰일 혁명이 이제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이 책에서 뭐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뭐 다 아시는 얘기죠. 그동안 이제 세계 경제 질서를 유지해 온 거는 이른바 브레튼 우주 체제입니다.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을 포위하는 동맹을 만들고 그 동맹에 들어가는 국가들은 미국의 상품을 팔아서 이제 흑자를 내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고요. 또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석유 수송로를 이제 미국의 군사력, 해군을 통해서 쭉 보호해 줬던 거죠. 근데 지금 소련이 붕괴했고 또 이제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기 때문에 중동에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의 이제 세계 경제 패권을 유지하는 미국의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트럼프가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이제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뭐 쿠르드 쪽을 보호하지 않고 철수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손을 다 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 책에 이제 진단하는 그 미국이 세계에 개입하는 정도를 줄이는 그 방향성은 옳은 것 같은데 완전히 뭐 손을 떼서 미국이 세계에서 물러날 것이다. 지금 여기 미국 없는 세계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극단적이다. 이렇게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에너지 수출국이 되고 산유국이 됐다고 해서 글로벌 경제 판도에서 미국의 이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최대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대외 정책 중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중국이 세계 경제 1위 G1을 차지하고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경제 정상에 올라가는 거는 미국이 참지 못하겠다, 견제하겠다. 지금 그게 지금 미중 무역 마찰이 일어나는 근본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미국은 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견제 전략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는 이 책의 진단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에 대한 개입의 정도는 좀 줄어들겠지만 중국을 2위에 묶어두기 위해서 세계 경제에서 본질적으로 개입하는 미국의 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은 이 책을 중심으로 세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의 내용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앞으로 이 책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세계 경제에서의 미국의 역할, 또 미국의 패권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지 뭐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